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혹은 사주상담을 받으면서 좀 궁금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쪽집게처럼 딱 찾아서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얼굴이 안 나오고 집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차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실 때 어떤 말을 많이 들어요? 이번에 용신대운이 들어오니까 잘 풀릴 거야. 이번 해는 기신운에 해당하는 1년운이 들어오니까 올 한 해는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주 전문 용어인데 용신운이라는 말이 있고 기신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신운이라는 것은 쓸용자를 써서 쓸용자를 썼으니까 그 운을 내가 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용신운이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면 좋은 운을 말합니다. 기신운이라는 것은 꺼릴 기자를 썼어요. 내가 꺼리는 운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신운이 들어왔다. 그럼 나한테 좋은 운이고 기신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 좋은 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는데 나는 목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아. 그럼 그 목기운이 기신운이고 나는 목기운이 들어오면 좋아. 그러면 그 목기운이 용신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라든가 혹은 월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용신운이 들어온다, 기신운이 들어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운이 들어왔다, 나쁜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좋은가 보다,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용신운이 들어올 때 좋다고 했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으냐. 기신운이 들어올 때 나쁘다고 했는데 나쁘면 얼마나 나쁘냐.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 내년은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제 용신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좋다는 게 하던 일이 갑자기 잘 풀려가지고 막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런 사람은 복권이라도 사야죠. 주식에 투자하고 이러면 이제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안 됐었는데 용신운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다 잘 된다는 얘기인지 잘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잘 되냐 이거죠. 아니면은 그 전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다. 뭐 이 정도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기신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는 게 뭐 하던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장사도 안 되고 뭐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서 다 망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덜하다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헷갈리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운이 들어와, 좋은 대운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가 보다,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걸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좋다는 게 어느 정도 좋은 거냐, 그러니까 그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주 명식마다 달라요. 사주 명식.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오행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주명식을 딱 봤을 때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화토금수 오행이 상징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니까 배우자운,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 직장운 이런 것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운을 골고루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 중에 8명 80%는 오행이 치중되어 있어요.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균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목기운이 4개, 화기운이 3개, 토기운이 하나, 나머지 금기운하고 수기운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체 80%입니다.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요
용신, 기신의 강도가 약해요. 대부분 80%를 차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용신, 기신의 강도가 셉니다. 용신, 기신의 강도가 세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운이 아주 막 잘 풀린다든가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또 심하게 또 안 좋다는 얘기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강도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굴곡이 심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 강도가 약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용신운이 들어와도 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 진짜 좋아졌구나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신운이 들어왔을 때에도 아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사람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 진짜 너무 안 좋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큰 굴곡 없이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행이 균형되어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용신운이 들어오든 기신운이 들어오든 운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겠다, 인생에서 성공해보고 인생을 한번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운이 들어오든 전부 다 용신운으로 변해요. 제가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편의상 용신, 기신을 꼭 나누거든요. 그런데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신, 기신을 크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 뿐이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사명살이라든가 지지춘이라든가 뭐 기신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에도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나쁜 강도가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운이 전부 다 용신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행이 균형된 사람이 좋은 거죠. 치중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일단 안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좀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용신운이 들어오면 또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꼭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기신운이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 청소년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걸쳐가지고 안 좋은 기신운이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청소년 시기에 운이 아주 안 좋았다, 그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장애가 많고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걸렸다, 그럼 결혼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뭐 갖고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게 결정되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안 좋은 운이 들어오면 인생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심한 사주, 오행이 치중돼 가지고 굴곡이 심한 사주보다는 오행이 균형된 사주가 더 낫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사회적인 성공 여부를 봤을 때 꼭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느냐? 그렇진 않죠. 오행이 균형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기회를 잘 잡으면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좋은 사주라는 것은 너무 고생을 하면 안 돼요. MBC에서 성공시대 있었죠. 성공시대. 뭐 중소기업 사장들, 성공한 사람들, 뭐 예전에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뭐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됐다, 이런 사람들 뭐 나오는 프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시한 걸 보면 고생할 때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죽으려고 막 한강 다리도 몇 번씩 갔다가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겨우 참고서는 그냥 돌아와가지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다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중소기업 사장이 됐다, 그래서 뭐 연매출이 몇백억이다,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사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다지 좋은 사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결과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이 사회적 성공 여부로만 따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우선 그 사람 건강도 있고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각방을 쓴다든가 맨날 바람만 피고 다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도 좋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자녀와 사이가 뭐 너무 안 좋다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땐 큰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성공 여부가 꼭 좋은 사주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사주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뭐 용신운이다, 기신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주 구성을 보면은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 용신운이 들어오고 기신운이 들어와도 큰 차이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운이 들어오든지 전부 다 용신운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행이 치중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주가 굴곡이 좀 심하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확실하게 좋고 나쁠 때는 확실하게 나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운이라는 게 누구나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굴곡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 이 용신운이 어느 정도 좋으냐, 나한테. 이것은 그 사람의 사주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주 분석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해 드릴 때에는 이번에 들어오는 운은 뭐 점수로 따지자면 70점입니다, 8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좋은 게 틀림없거든요. 지금까지 쭉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운 중에서는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한테 당신 이번에 들어오는 운이 용신운이고 이번에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아, 복권 사야겠구나, 아, 땅 사야겠구나, 아, 주식에다가 왕창 투자해야지,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에다가 왕창 넣어버려야겠다, 이런 다음에 이제 주식값이 떨어지면은 당신 말 믿고 했는데 왜 주식값이 떨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용신운, 기신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좋고 나쁨의 강도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사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주를 잘 보고 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전달해 주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전보다 좋으면, 아, 당시에는 이제 용신운이다,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좋을 경우에는 안 좋으니까 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그 운에 있어서는 강도의 차이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